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는 무슬림의 국가들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제가 이제 만들어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네, 무슬림들이 가장 많은 나라 7개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기도했으면 기도했으면 그리고 소개했으면 하는 그런 나라 한 나라 해서 8개의 나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8개의 나라를 소개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이제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이 시리즈가 또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떠했나 모르겠네요. 무슬림의 국가들 이 8나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화면에 보듯이요. 국가들, 이 국기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고요. 이 국기들로 봐서 다 아시는 나라일까요? 약간 이제 헷갈리는 나라들도 있겠죠. 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이란, 이집트. 제가 읽었던 이 순서대로가 무슬림들의 숫자가 많은 그러한 나라 7나라이고요. 그리고 좀 더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기도했으면 하는 나라가 그 지역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이어가지고요. 그래서 또 한 나라 아프가니스탄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가장 먼저는 인도네시아. 정식 국가명은 인도네시아 공화국입니다. 인구가 약 2억 7,352만 명. 굉장히 큰 나라죠.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입니다. 이제 인구 증가율은 1.28%로 꽤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이 약 87%고요. 제가 계산기로 이게 계산기 두드린 거예요. 2억 7,352만 명을 이제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는요, 2억 3,796만 명, 한 2억 4천만 명 가까운 그런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있다고 하고요. 기독교가 약 7% 계산하니까는 1,914만 명, 그러니까 한 2천만 명 정도 되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교회가 굉장히 적고 기독교인이 굉장히 적을 것 같지만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보다 더 많습니다. 2천만 명이나 되는. 그렇게 이제 큰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인도네시아의 좀 특이한 점은요, 무신론자는 공산주의자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증에 종교를 기재하게 합니다. 그래서 꼭 종교가 있어야 되고요. 그 종교를 기재하게 합니다. 그래서 5개의 종교만 인정하고요. 이슬람, 기독교, 불교, 힌두교, 유교 이렇게 이 5개의 종교만 인정을 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기독교하고 카톨릭하고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기재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가운데 그 신분증에 이제 종교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 크게 이제 의미 있게 될 수 있는데요. 신분증에 종교가 써 있으니까 자식이가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 가장 많은 나라니까 이슬람이라고 쓰여 있으면요, 사실 굉장히 편한 거예요. 어디 취업할 때도 너무나 편하고. 그리고 기독교라고 써 있으면은 어떤 곳에 취업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고요. 또 이슬람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도 있죠. 그럼 이제 그 개종을 이제 신분증을 바꾸려면은 그 개종한 것들까지 알리면서 바꿔야 되는데 그 절차도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너무 불리한 것들이 많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신분증에는 이슬람이라고 되어져 있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인도네시아를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소개할 나라는 파키스탄입니다. 정식 국가명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인구가 2억 2천만 명 정도 되는 여기도 이제 굉장히 큰 나라죠. 이슬람이 96%라고 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약 2억 1200만 명의 무슬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슬람, 이 정도의 이슬람의 수니파가 한 80%, 시아파가 20% 정도 되고요. 힌두가 1.85%, 기독교는 1.59%. 그래서 약 한 350만 명의 그런 이제 기독교인이 있고요. 이 파키스탄은 인도 제국의 이제 한 부분으로 있다가 이제 영국의 이제 식민지배를 받았고요. 1947년에 인도와는 별개의 자치령으로 이제 지정되면서 파키스탄 자치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실상 독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후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명칭의 이제 나라 국가로 되게 됩니다. 파키스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특별히 이제 인도하고 계속적으로 있게 되는 이제 분쟁 지역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카슈미르 지역인데요. 인도의 이제 북부 지역이죠. 카슈미르 지역의 일부분은 인도에 속해 있고 일부분은 이제 파키스탄에 속해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그 무력 충돌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2월에서도 좀 그런 충돌이 있었고요. 그리고 10월에도 무력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전쟁에 있는 나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또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이제 위험에 처해 있을 때도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파키스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소개할 나라는요 인도입니다. 네, 정식 국가명은 인도 공화국. 네, 인구는 13억 5천만 명.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그 큰 인구 대국이죠. 뭐 실제로는 이제 뭐 이미 중국을 넘어섰다 뭐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엄청나게 많은 이제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힌두교가 80.5%고요. 그래서 한 약 11억 명 가까운 그런 힌두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슬람은 13.4%.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8천만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13.4%라고 하니까는 뭐 얼마나 많을까 하는데 역시 이제 인도는 인구 대국이죠. 13.4%만으로도 이제 1억 8천만 명이 넘나. 그래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무슬림들이 있는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기독교는 1.59% 매우 적죠. 그에 비하면 350만 명 정도 되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좀 볼 것은요. 인도의 그 무슬림들은요. 가장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종교 집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961년에 10.7%였었는데요. 2001년도에는 13.4%까지 이제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이렇게 보면은요. 1970년에 인도 전체 인구가 한 6억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는 이슬람 한 6천만 명 정도였고요. 2018년에 그 무슬림들이 이제 1억 8천만 명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40여 년 동안에 그 무슬림들이 한 3배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서 무슬림들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그리고 인도에 이제 힌두인들도 이렇게 이제 많이 있고요. 이슬람에서 그 무력적인 이런 이제 충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파키스탄하고도 그런 이제 분쟁 지역이 있습니다.
중에서도 이제 그런 큰 나라 이제 인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제 사진이고요. 네, 이제 그 타지마할이죠. 그래서 이 타지마할은 그 인도의 그 이슬람 제국이었던 무굴 제국의 이제 황제가 지었던 그런 궁전이면서 또 이제 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보면서 또 이슬람 제국의 그때 당시 무굴 제국의 위용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소개할 나라는 방글라데시입니다. 네, 방글라데시는 정식 국가명으로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이고요. 인구가 약 1억 6,500만 명입니다. 이슬람이 제일 그 중에 이슬람이 제일 많고요. 89% 정도 되는. 그래서 1억 4,400만 명 정도의 무슬림들이 있고요. 힌두가 약 10%. 그래서 1,650만 명 정도. 기독교는 극히 일부고요. 그래서 0.4%약 66만 명 정도의 이제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요, 인구도 많고 또 나라도 그렇게 면적이 넓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어서 참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이게 기차역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 기차표를 구하려고 하는 매표소에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줄 서 본 적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보려면은 방글라데시 가면 진짜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방글라데시는 성매매가 합법화된 무슬림 국가입니다. 2000년에 합법화되었고요. 18세 이상에 대해서 이제 합법화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 문제가 굉장히 이제 심각해지고요. 성매매 문제가 그 이후로부터 이제 10대, 뭐, 10살도 안 되는 어린아이부터 10대에 이르기까지, 10대 청소년까지 이러한 매춘 여성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고, 이들에 대한 인권은 거의 이제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성병으로 고생하게 되고요. 매춘한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사람 대우를 거의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에 있고, 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뭐 부모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 뭐 팔려가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 방글라데시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눈에 밟히는 게 다 사람이고 어린 아이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존귀히 여기는 게 너무 부족한 나라가 아닌가, 그런 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이제 그러한 나라 방글라데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이곳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함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문명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이곳에 사람들 당연하다고 여기지 못하게 사는 것 같아요. 방글라데시 이제 선교사님들 만나게 되면은 방글라데시 있다가 인도만 가도 너무 좋다고, 너무 살기 좋다고 이러한 이야기 이렇게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 방글라데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할 나라는 나이지리아입니다. 네, 이제 아프리카로 가네요. 이제 정식 국가명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인구는 2억 613명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나라가 바로 나이지리아입니다. 이슬람이 약 50%, 기독교가 40% 정도 되는데요. 이 나이지리아는 사실은 통계로 안 잡히는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면 이제 기독교가 50%, 이슬람이 40%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자료들은 어떤 뭐 통계학자들은 무슬림이 60% 된다. 어떤 무슬림은 자기네 나라 이슬람이 뭐 70%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의 정확성이 너무 떨어져서 뭐 50%에 몇 명 있고 40%에 몇 명 있다 이거는 제가 쓰기는 했지만 그렇게 이제 신빙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대략적으로 한 50%, 50%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인구가 되는 종교를 가진 나라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하고 이슬람의 이제 종교 분쟁이 굉장히 많은 나라가 바로 나이지리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 무장 단체인 보코하람의 시작점이자 이제 근거지가 바로 이 나이지리아에 있고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도 좋을 것 같은데 뭐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이렇게 치면은요 많은 인터넷 기사들 우리나라 그 뉴스 기사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이런 뭐 무장 충돌, 납치, 피랍 이러한 것에 대한 기사들이 매우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몇 개 이제 뭐 기사들도 뭐 100명의 이렇게 여성들을 납치했다. 그리고 뭐 또 좀 지나서 또 대부분은 이렇게 돌려보냈다. 뭐 이런 기사들 많이 저도 이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이 아프리카 보면은 이제 북부 아프리카 이제 사하라 사막이 크게 있죠. 그래서 이 사하라 사막이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이제 그 무슬림들이 있는 그런 이제 이슬람의 지역이라고 보면은요. 사하라 사막이 끝나고 그 지점을 이제 사헬 지역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그 사헬 지역 그 이남으로는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래서 그 있는 사헬 겹쳐지는 지역이 이제 사헬 지역이 그 이슬람하고 기독교가 만나는 지역이 되고요. 이 지역에 그 무력 충돌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이지리아입니다. 그 나이지리아를 종족별로 따지고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종족이 이 나라 한 나라 안에 들어가 있고요. 북부는 이슬람, 남부는 기독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종족별로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에서 독립하면서 이제 그런 세계 열강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른 그러한 종교에 있는 종족들, 부족들이 섞여 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나라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 그러니까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또 많은 그런 분쟁과 이렇게 무장 충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가장 연약한 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